한인 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비즈니스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 나오셨는데요. 센처리 토니원 메트로 부동산 유근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내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늘상 하는 일이 이 일인데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 스몰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의 유의점, 예. 유의할 사항,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 전에 지금 그 경제 상태가 보면 연준 의장이 좀 바뀌었죠? 예, 5월 22일 날 이제 새 의장이 들어왔죠.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목한 아무래도 좀 트럼프 트럼프의 스타일. 이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새 의장이 들어오자마자 뭐 이자율을 많이 이제 내릴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자율이 좀 내려가야 그건 좋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새 의장이 들어오면서 이자율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이 터졌죠. 전쟁의 네, 영향이 큰 네, 거같요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잘못하면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매각하거나 뭐 매입할 적에 이자율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을 그리고 갖고 저희 전문가하고. 네. 아무래도 한인 교민분들께서는 이자율 그 퍼센테이지 숫자에 조금 더 민감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상당수의 저희 교민분들이 사실은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 들어서 2세나 3세들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일반 직장을 간다든가 IT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전문직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꽤 있지만 아직도 타 인종에 비하면 저희 그 한인 교민분들이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자율이 지금 변화가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그러나 지금 앞으로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의 기대는 좀 내려가는 걸 기대했으나 네.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뭐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다른 물가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오르면 다행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우리 이제 운영주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자율이 민감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오실 때 이제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비즈니스를 이제 매매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매매 중에서도 일단 셀러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매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셀러의 시장이냐 아니면은 바이어의 시장이냐, 바이어가 파워를 갖고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네. 셀러가 파워를 갖고 있는 시장이냐, 이것부터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갑을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표현이. 네, 그러니까 셀러가 지금 갑인지 바이어가 갑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 FRB가 이자율을 올리지는 않고 있고 더구나 네. 내리지도 않고 있으면서 네. 더 하나 거기에 5월 달에 또 하나 좀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SBA 융자 중에서 영주권자의 SBA 융자를 길을 막아버렸죠. 아주 타격이에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거에 상당한 제약으로 그렇죠.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융자가 SBA 융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컨벤셔널 융자 또는 커머셜 융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SBA 융자를 씀으로써 다운페이도 좀 낮추고 기간도 좀 길게 걸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거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먼저 셀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이런 영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왔으니 지금 조심해서 셀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를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그 이것을 이제 셀러의 말씀드리려 체크 합니다. 포인트 같은 거 좀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몇 예. 가지 있죠? 예, 크게 이제 저희가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바이어로 하여금 해당 이 매물, 내가 내놓는 이 내 비즈니스의 값어치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서류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바이어가 해당 물건에 와서 내 매물에 와서 볼 때 사람도 역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매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뭐 단순하지만 청소도 좀 해놓고 정리도 좀 해놓고 먼지도 털고 이 섹션별로 정리도 좀 해놓으시고 사실 이 정리정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두 번째 타이틀로 아예 올릴 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첫인상을 좋게 하셔야 매입자가 된다. 사고 싶은 그런 구매욕을 느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매물 정비, 정리 정돈 이거 잘해야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이 셀러 바이어가 다 합의를 해서 끝났다 하지만 결국은 거의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99%, 95% 부분들이 다 남의 건물에서 유닛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내가 가게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각하는 데 있어서 칼자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죠. 네. 영어로 얘기하면 랜드로드죠. 랜드로드. 예, 랜드로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랜드에서 로드거든요. 랜드 그래서 랜드로드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의 구미에 맞춰줘야 돼요. 내가 그 건물에 있을 때 그 건물 주인하고 각을 세우지 말고 또는 이게 건물주가 아니라 이제 매니지먼트 컴퍼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물 그 매니저하고도 각 세우지 마시고 언제 페이백 당해도 페이백 당. 그렇죠. 예, 그 예.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 줘야겠네요. 준비하고 건물주와의 어떤 네.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다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건물주까지도 오케이를 했으면 바이어가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인슈런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요즘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대두되고 네. 있거든요. 뭐 단순하게 이율만 비싸다 뭐 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크레딧 카드 부분이 프로세싱이 하루가 안 돼 버리면 네. 하루 매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예,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데 매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다 젊은 친구들은 다 휴대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거 그렇죠. 계산하죠. 그렇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휴대폰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프로세싱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캐시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거를 셀러분들이 사실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로징이 뭐 다음 주고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크레딧 카드 회사한테 통보를 안 해놓으세요.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셀러가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셀러가 먼저 통보를 이 모든 행동은 셀러가 먼저 시작을 네. 하셔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징하기 전날 인벤토리를 체크업하는 회사를 불러서 그 인벤토리를 재고를 정리해서 값어치를 산정을 해서 이제 바이어가 셀러한테 그걸 돈을 주고 사는데 네. 그 부분도 셀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 셀러가 그러면 인벤토리를 전문적으로 좀 체크하는 회사에 연결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 자료를 받아서 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본래는 이제 그 해당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그런 다 커넥션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셀러가 됐던 바이어 쪽이 됐던 해당 브로커들이 합의하에 특정 회사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체크업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 매매 가격이 아무리 안 돼도 뭐 몇십만 불, 뭐 더 큰 거는 100만 불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이 인벤토리라는 건 사실 많아봐야 그렇게 매매 가격에 비하면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감정이 상합니다. 그것 이 때문에. 셀러 바이어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게 바이어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셀러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셔야 될 그 감정상 부분이에요. 한번 뭐 깨질 예, 수도 있죠. 예, 제가 요거는 좀 매매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팔기 위해서는 매물의 가치라든가 뭐 재무 상태 예. 그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를 해줘야겠네요.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리스팅 브로커와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하실 때 내가 이거 얼마 정도 팔어 마진이 어느 정도야 그래서 내가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이제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예, 증빙 서류가 뭐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런 것만 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서류를 잘 안 주시려고 했던 예전의 아. 셀러분들은 뭐가 네. 있으셨냐면 캐시 세일즈 중에서 일부가 좀 보고가 누락이 되는 부분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맞아요. 바이어의 은행 쪽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읽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네.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 엔딩이 통해요?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요즘은 카드로 좀 되게. 예, 요즘은 그렇기도 하고 바이어의 은행 쪽에서 실제 텍스 리턴에 보고되어 있는 매상 말고는 봐주질 않아요. 아하. 그러니 아무리 내가 그거보다 매상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엔조이한 것뿐이지 그것이 바이어한테 어떤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매각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텍스 리턴 자료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캐시 거래 예. 그거 다 보니. 요즘은 사실은 요즘 안 되는 셀러분들도 많이 이제 네. 학습이 되셔가지고 예, 예.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서류로 거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텍스 리턴만 제공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제 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바이어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시즌별로도 궁금하거든요. 아, 시즌. 먼슬리로 뭐 1월에 잘 되는지, 8월에 잘 되는지, 10월에 네. 잘 되는지, 또 얼마나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통계화해서 보여주시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죠. 신뢰감이 생기죠. 예, 또. 1년에 나 얼마 팔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맞아요. 이 1년 평균으로 물론 거래를 하는 겁니다만 시즈널별로 이것이 매상 추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최근 12달 또는 최근 24개월 정도의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면 그렇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셀러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이 신뢰도가 신뢰가 생기죠. 급상승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좋은 바이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든지 팔라고. 예, 이 셀러 입장에서도 바이어를 잘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는 그렇죠. 말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얻고 이런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연중 뭐 매출액 같은 거를 각 이제 뭐 가을, 봄, 여름 뭐 이렇게 겨울 해갖고 미리 만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네. 트레일링 12 months, 트레일링 12 4month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달, 과거로 네, 네. 12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24개월. 아. 이 통계 자료를 그거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하거든요. 이미 네. 본인은 다 갖고 있는 갖고 자료예요. 있죠. 네. CPA에 다 보고하고 있는 자료니까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 장만 해주시면 바이어의 호감도가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만 발표를 별겁니다. 깔아주시면 별거. 네, 네.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네. 또 대부분의 자료가 셀러가 이제 뮤추얼 억셉턴스가 되기 전에 바이어가 오퍼가 들어와서 서로 팔겠다 사겠다 뮤추얼 억셉트가 되기 전까지는 썸머리 요약본만 주게 되어 있고 뭐 이건 법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뮤추얼 억셉트가 되게 되면 어차피 서류의 원본이 바이어의 은행에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원본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요런 그 최근 12달, 최근 24개월 이걸 제공해 주시면 바이어의 호감도는 그러네요.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뭐 잘 팔린다는 것만 앞세우고 네. 약점은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약점도 네. 알리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 Honesty is best policy라고. 그렇습니다. 정직이 정말 최고의 네. 그런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네. 정직하게 이렇게 이런 것까지 준비해주면 사는 분이 땡기죠. 그래서 사야겠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그 과거의 12달 24개월치의 자료를 사실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도 먼저 보내주시면 맞아요.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저희 같은 브로커리지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자료 한 번 보면은 네.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연간 얼마고 어느 때 잘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쪽에다가 좀 힘을 줘서 설명하고 요쪽은 좀 포함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셀러가 그걸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매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정비하고 장비도 보수하고 뭐 직원들 이런 것도 이렇게 종업원을 잘 유지해서 이렇게 당신한테 인계해 주겠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다 보면 참 이 셀러 바이어 분들께서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장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그 노멀 웨어 앤 테어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중고차를 사게 되면 노멀 웨어 앤 테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가죽이 좀 우그러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살짝 기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가게를 사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대신 그러니까 이 장비도 한번 그 매각하기 전에 가게를 매각하기 전에
미리 한번 손을 한번 보시고 아, 그럼요. 주택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주택도 셀러들이 프리인스펙션이라 그래서 내가 집을 리스팅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인스펙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내가 이거는 내가 해결을 했어.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해결을 안 할 거야. 네. 뭐 이런 것까지도 리스팅 어그리먼에 올려놓으면 주택도 훨씬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네. 가게도 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퀴먼트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 왔다. 맞아요. 예, 이거를 내가 아주 피리어딕하게 기간에 맞춰서 따박따박 내가 유지 보수를 해왔고 종업원도 내가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뭐 10만 불을 내던 20만 불을 내던 100만 불을 내던 그 내는 돈의 대부분은 영업권이거든요. 굿윌입니다. 그럼 그 굿윌이라는 게 거기에서 차지하는 내가 가게를 세울 때 20만 불을 들여서 뭐 내가 새로 공사를 했어. 뭐 땡큐죠. 바이어 네.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10년 전에 셀러가 20만 불 공사한 게 지금 20만 불 밸류로 남아 있냐는 얘기죠. 아니죠. 이것이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를 카운티에다가 낼 때도 불과 몇만 불 안 되는 걸로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장비의 밸류만 본다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뭐 90%, 95%의 밸류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영업을 잘하려면 역시 매물 장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네. 역시 그거보다 앞서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 종업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 종업원을 갖고 이 매상을 유지를 했는데 네. 내가 다른 곳에서 가게를 한다고 이 종업원을 빼가지고 간다든가 네. 아니면은 종업원을 잘라버린다든가 뭐 한 달 정도는 종업원이 적어도 매상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업원 수를 줄여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크로징 전에 이퀴먼트 리스트 이건 이제 퍼스널 프로퍼티라고도 하는데 그 리스트를 바이어한테 먼저 이제 전달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종업원들도 최대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후드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계속 그 기간별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점검을 했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기름때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렇군요. 내놓아 주시면 역시 들어오자마자 첫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선보러 가는데 뭐 여기저기서 저 뭐 얼굴도 화장품도 바르고 뭐 양복도 뭐 입을까 고민하듯이 네. 이거 좀 뭔가 물건을 좀 비즈니스를 팔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좀 손질을 해서 그 광택이 나야죠. 그래야지. 사실 요 네. 부분도 조금 셀러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세요. 맞아요. 나는 여태까지 해온 그대로 나는 내놨는데 뭐 어떠냐 이 얘기고 이게 이제 주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옆집 회사는 미국인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정원을 관리 안 하다가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포세일 사인이 박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첫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다. 아까도 건물주 얘기하셨지만 건물주 그 랜로드한테 네. 여러 가지 좀 사전 통보도 해야 되고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이제 이 매매가 체결이 되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인스펙션, 피지빌리티가 바이어가 끝나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는 이제 슬근슬근 매니지먼트 컴퍼니나 셀러 저 랜드로더한테 통보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통보를 하실 준비를 하실 때 어느 시점에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하죠. 평균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보통 스몰 비즈니스가 끝나는 기간이 한 2달입니다. 보통 2달 정도. 뭐 특별하게 프랜차이즈가 껴있다든가 그러면 뭐 3개월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60일 안에 된다고 본다 그러면 피지빌리티 기간 다 지나고 또 바이어의 은행에서 지금 이 바이어가 이 해당 비즈니스를 살 수 있다 없다 내가 융자 조건을 어느 정도 주겠다 요게 한 달 안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견적이 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거로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마지막 한 달 3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쯤 통보하는 게 네. 좋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통보해도 이 사람이 융자가 안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랜드로드한테 통보를 하는 게 좋죠. 건물주 통보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네. 통보하면 뭐 랜드로드도 충분히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네요. 또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셀러는 이미 기존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새로운 바이어가 들어오면은 궁금하거든요. 알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리 나 혼자 가서 내가 이 해당 비즈니스를 예전에 10년을 했어, 15년을 했어. 그걸 랜드로드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랜드로드한테도 이 바이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그거를 이니시에이트 해주는 사람이 역시 셀러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를 위해서도 역시 또 서로 리스 물론이죠.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물론이죠. 준비해줘야죠. 그러니까 랜드로드한테 먼저 컨택을 하는 것이 바이어 쪽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셀러가 야 나는 네 덕택에 내가 참 오랜 기간 이 비즈니스 잘 영위했는데 네. 내가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큰 걸 가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돼. 좋은 바이어가 나타났으니 이 바이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너한테 컨택을 하게 할게. 오케이. 요 부분을 요 전화 한 통화, 요 이메일 하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이거를 또 안 하고 불편해지죠. 부동산 에이전트 보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네. 먼저 연락해라. 바이어가 먼저 연락해라. 랜드로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드에서는 로드입니다. 그렇죠. 예,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인데. 예, 마일로. 그래서 가능한 한 이미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셀러 본인이 먼저 랜드로드 또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에다가 통보를 하시는 것이 그래야만 이제 이렇게 모든 매매 과정이 그렇죠. 순탄하게 그렇죠. 흘러가겠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컴퍼니나 랜드로드가 바이어를 위해서 셀러를 위해서 이제 그 리스를 넘겨주는 서류를 한다든가 그렇군요. 바이어로부터 바이어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뭐 레주메나 파이낸셜 스테이먼이나 비즈니스 플랜이나 이거를 받아서 리뷰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한 30일 정도 남았을 때 네. 셀러가 통보를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옳다. 이런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라든가 뭐 또 인슈런스 컴퍼니나 이런 쪽에도 매매 확정 통보 이런 거 해줘야죠. 굉장히 중요하죠. 랜드로드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랜드로드가 한 10일, 15일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럼 한 2주 정도 지나서 랜드로드한테 이것이 이제 패스가 되겠구나. 언제쯤 끝나겠구나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죠.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도 보험회사는 그래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오늘 통보해서 내일 끊을 수도 있고, 네. 내일 시작하는 걸로 오늘 해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리드 타임이 며칠 안 걸리는데 이 크레딧 카드 회사는 제법 걸립니다. 걸려요. 예,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일주일은 걸리니까 최소 2주 전 정도에 내 보험회사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그들도 나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서류 정리도 해야 되지만 또 당일날 나와서 이 프로세싱도 트랜지션도 넘어가는 트랜지션도 그러네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려면은 최소한 비즈니스 매매되기 전에 크로징 되기 전에 2주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되게 요즘 그 우리 한인들 습성이 뭐 내가 귀찮으니까 그 부동산 해주는 사람한테 당신이 좀 알아서 다 해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제일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책임도 네가 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이제 셀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거 굉장히 좋고 바이어분께서도 믿고 맡겨주신 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가 그거를 믿고 맡겨주시는 셀러나 바이어분께 기분 상하지 않게 괜히 손님이 나한테 책임을 미루려는 거 아니야? 할 일을 미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게 잘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중요한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고 체크하는 거.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참 여태까지가 앞에 네 가지의 큰 단계를 잘 넘어오시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이게 맨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네. 크로징 하는 날 전날 밤입니다. 내일 크로징이면 내일부터는 이제 바이어가 이제 키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인벤토리 체크를 하거든요. 이 인벤토리라는 거는 뭐 식당도 인벤토리가 있을 수 있고 그로서리 주유소 인벤토리 있을 수 있죠. 어떤 가게든지 다 인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흔하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거는 뭐 물론 식당에도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주로 그로서리나 주유소 쪽에는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 인벤토리가 있어야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이 일어나려면 인벤토리가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상품성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파손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파손이 된 거였으면 벌써 진즉에 바꾸셨겠죠, 셀러분들이. 근데 유효기간 지난 거는 체크 안 하면은 간과하는 부분이 유효기간이에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뭐 물건을 계속 인벤토리를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가게를 해왔는데 계속 애드만 해왔지 있는 걸 빼내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전에 있었던 게 눌려서 계속 저 밑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이제 딜리버리를 해오는 물건들은 그 딜리버리 세일즈맨들이 와서 다 바꿔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게 사실은 몸에 배어있지가 않습니다. 셀러분들께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셀러분들이 뭐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몇십만 불짜리, 뭐 몇백만 불짜리, 정말 5만 불짜리를 사더라도 이 인벤토리 문제가 이게 몇백 불짜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갖고 다 싸움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싸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싸워. 안 해요. 예, 예,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를 딜을 하는데 예. 이 몇백 불짜리 인벤토리 하나 때문에 싸워서 안 산다, 나는 너한테는 안 판다.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그럴 수 있겠어요. 맞아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될 타이밍이 이 인벤토리 체크입니다. 네. 절대 셀러 바이어 두 분만 계시게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서 이런 어떤 뭐 악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이런 이 악유가 서로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부동산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인발부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효기간 여부를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 셀러 부분이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남겨주셔라. 그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의 이 이제 근처에 왔거나 이미 익스파이어가 됐으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세일즈맨들이 공급해주는 물건은 이게 교체가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죠. 교체가 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걸 마대에 그냥 놀리지 마시고 일단 옆으로 빼놓으셔서 아 요거는 세일즈맨들이 무슨 브랜드 세일즈맨들이 와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인벤토리 매상으로 들어가도 돼. 이거는 내가 이거는 뭐 유효기간이 지난 거니까 내가 이거는 뺄게. 아니면 나는 이미 뺐어. 유효기간 네. 지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셀러분께서는 좀 바이어분께 아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주지 인벤토리. 이런 마음을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바이어분께는 아유 나 대신에 이미 이 가게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인벤토리를 이렇게 구성해줬으니 내가 조금 더 주고 사지. 내 발품을 세이브해줬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 월드에는 그런 게 되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로 가다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다 한두 번 이런 경우들이 꼭 발생을 하게 돼요. 저는 뭐 오늘 이제 유건열 사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매각하거나 또 매매하는 그 자체도 예. 하나의 비즈니스다. 맞습니다. 인간 비즈니스. 그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하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팔고자 하는 분 또 사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을 많이 체크를 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센츄리 21 메트로 부동산의 유건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매각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이 매매 시의 유의사항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저희 직원이나 제가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직접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기 댓글 같은 걸 달아주셔도 되니까 유튜브 주소 5min biz입니다. 5 minutes business 약자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상공인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